안녕하세요. 펀더의 민동필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제 이 비디오를 편집을 해가면서 여기다가 이미지도 넣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래가지고 예전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물론 제가 이제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나 이런 게 있으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그거를 가지고선 그냥 쓰면 되지만은 그게 아닌 상태에서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편집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제가 수학 공부하는 방법, 이것도 비디오를 만들어 놨었습니다. 만들어 놓고 그거를 편집을 하려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깜빡하고, 시간이 좀 지나서 깜빡하고 그냥 지워버려 있는 바람에 그것도 이제 올리지 못하게 됐는데, 뭐 나중에 시간이 되면 아마 제가 만들어서 올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냥 제가 뭐 좀 체계적인 그런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같은 게 필요한 것들은 제가 여기다가 이미지를 같이 넣어서 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것들은 그냥 짤막하게 제가 이 화이트보드에다가 그냥 그려가면서 써가면서 이렇게 예전으로 되돌아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하는 일 없이 바쁘다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편집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되지는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내용이 일단은 중요하고 내용 전달만 되면 되는 거니까, 물론 어떤 분들은 조금 강의 내용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제가 그거를 그런 분들은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요,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일방적인 이런 비디오 강의를 통해서는 제가 그거를 제 나름대로 쉽게 학생들에게 써먹어 보면서 또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서 했던 것들 중에서 쉽다고 생각되는 부분으로 이제 제가 그런 형식으로 이제 만들어 가려고는 하지만은, 물론 조금 들으시는 분들의 그 생각과 조금 동떨어져 있을 부분도 없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거는 이제 제가 손을 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은 제가 그분들의 생각을 듣기 전에는 제가 따라가지를 못하니까요. 왜냐면 이게 공부라는 게 사실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공부도 그렇고 이 어떤 공부든 간에 공부가 가장 효율적으로 되는 거죠. 이거는 물론 지금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저나 아니면 제 수업을 들은 분들밖에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어려운데, 왜냐면 지식에 초점을 맞추면요, 다 이야기를 해보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이 많은 내용들을 전달을 하느냐, 그것도 이제 학생들의 생각을 들어가면서 전달을 하느냐. 그래서 더군다나 학생 수가 100명, 200명 되면은 그거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런데 그렇게 전달을 해봐야 사실상 시험 보고 나면은 잊어버리고, 또 되돌아가서 다시 이 기억을 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또다시 공부를 해야 되고, 이게 그러니까 악순환의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할 때 가장 효율적인 공부 방법, 가르치는 방법, 이거는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가르치면서 학생들한테 얘기하면서 내 논리로 1번부터 시작해서 2번, 3번 이거를 논리적으로 이렇게 내가 차례대로 나갈 때, 물론 저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져가면서 가지만, 이제 효율적인 공부 방법에 대한 하나의 예입니다. 뭐냐면은 학생들이 여기에서 이거는 내가 이해가 안 가는데 라고 질문을 했을 경우에, 제가 이제 그쪽으로 타고 들어가서 그 학생들의 그런 어떤 질문을 듣고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이거를 다시 이쪽으로 가져와서 제가 가지고 있는 논리와 연결을 쭉 시키면서, 논리와 함께 개념이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지식이 아니라 개념이라고 표현하는데, 개념을 쌓는 그 과정을 쭉 들어오고 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수업을 딱 한번 듣고 나면 제가 가진 논리에다가 그 개념 플러스 논리에다가 그 학생들이 가진 그것들이 한 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양이 느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 따지자면은 폭발적으로 는다고 볼 수 있는데, 지식보다는 개념이 폭발적으로 늘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개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지식은 돌아서서 시험 보고 나면 끝나면은 잊어버리는 거지만은, 개념이라고 하는 건 어느 순간인가 이 연결고리만 만들어져 있으면은 어느 순간인가 내가 잊어버렸다가도 여기서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게 이럴 때 이랬고 저럴 땐 저랬고 이러면서 쭉 연결하다 보면 한 번에 불이 확 들어오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항상 3차원, 두뇌를 3차원의 그런 어떤 거미줄 같이 표현을 하자고 한다면은, 이런 개념들, 기존의 지식들은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 가지고 이걸 연결을 하지 않고 그냥 그 하나만을 외워야 되지만은, 만약 예를 들면은 책에 여기에는 뭐가 있었고 여기 다음에 뭐가 있었고 여기 다음에 뭐가 있었고 이렇게 외우는 것처럼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것들을 외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기억이 안 나면은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연결고리가 만들어져서, 그게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개념입니다. 연결고리가 만들어져 가지고 있을 때는 어느 한 군데 스위치가 딱 켜지면은 이게 자동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그동안 그 기억 속에 없었던 것까지도 다 끄집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실제 두뇌의 그 힘이고, 그게 이제 공부를 그런 식으로 했을 때 말 그대로 개념이라고 하는 것, 뭐 여러분들께는 뭐 지식이 편하다고 들리시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새로운 지식의 탐구 영역이 확 늘어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뭐 그 교육, 이 공부 방법, 가르치는 방법을 이제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오늘은 제가 이번 비디오에서는 뭐를 이야기하려고 하냐면은, 제 교육은 그렇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 놨죠. 사고의 전개 과정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하고 지혜를 쌓는 교육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사고의 전개 과정을 하는 것은 지혜를 쌓는 교육 방법의 훈련 과정의 하나로서 기본적으로 갖추고 들어가야 되는, 그러니까 뭐 완전히 무슨 전문가들처럼, 과학자면 과학자나 뭐 이런 것 사람들처럼 그렇게 그 아인슈타인처럼 새로운 이론을 창조해낸다든가 이런 과정까지는 안 가더라도 적어도 그러한 수준까지는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야 지혜를 쌓는 공부 방법에 가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두뇌의 활용도가 확 넓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지혜까지 완성이 돼가는 과정으로 간다 그러면 사실상 이 사회의 피라미드 구조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미 그 구조를 넘어서서 그 모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가지고 있다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다 넘어서서 그 위에 와 있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가 없지만, 그 과정을 찾아가는 중에는 이 사고의 전개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이 방법, 이걸 통해서 공부를 했을 때, 그때 제가 이야기하는 그 기준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에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죠. 피라미드 구조가 있으면 이 피라미드 구조의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은 이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영역은 아닙니다. 제가 평상시에 그 종종 떠들던 그 피라미드 구조를 넘어서서 가야 되고, 이게 아니라 이제 피라미드 구조 내에서 그 한계에서만 제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제가 이야기하는 사고 전개 과정을 기반으로 한 교육에 따지면은, 요 과정은 뭐냐면은 1단계에서 2단계 정도의 기초 과정, 2단계의 그 기본적인 것만 익혀도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가는 건 쉽습니다. 예. 진짜 이제 거기서 천재 수준으로 가면은 사실상 그 뉴턴이나 아인슈타인의 삶을 보면 무슨 권력을 그렇게 많이 가진 것도 아니었지만 나중에 권력이 따라왔죠. 그리고 뭐 따지고 보면은 스티브 잡스도 마찬가지죠. 스티브 잡스가 애플이라는 회사의 CEO로 처음부터 시작을 했지만은 그 회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 제가 얘기 들은 걸로는 컴퓨터 한 대 팔고 나면은 파티를 했다고 할 정도로 사실상 겉에서 보면 보잘것없는 회사나 마찬가지인데, 나름대로 거기에 한 몇 명이서 모여가지고선 일을 할 때 그거를 주도적으로 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지금 현대 사회에서 보는 그런 어떤 대기업의 굴지에 뭐 애플이라는 회사의 그 CEO로 시작한 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애플을 만들어 놓고 애플을 발전을 시켜 놨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애플이 큰 거지.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사실상 그 공부, 제가 이야기하는 공부의 3단계부터는 이 피라미드 구조 내에서 이 피라미드 꼭대기에 오르는 방법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 밖에서 피라미드를 하나를 새로 세워가지고 나만의 피라미드 구조를 만들어서 나만의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내가 위주가 돼서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공부의 단계로 넘어가는데, 이 공부를 학생들을 가르쳐다 보니까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많이 듣습니다. 목표가 뭐냐라고 물으면 항상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좋은 직장, 그리고 올라가서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것, 이게 대부분 학생들의 그런 목표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가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기 시작을 하다가, 이번에 요거를 비디오로 만들어서 이제 여러분들께도 이제 제가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뭐
그 학생들에게 전해주는 그 모든 방법을 다 한 번에 다 말씀드릴 수 없고, 그 훈련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한 가지 방법만 제가 이제 나눠서 이제 일단 전달을 해드리려고 제가 이제 비디오를 만듭니다. 그래서 요 전에 그 여기다 편집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만들어놨던 비디오는 이제 다 지워져가지고 없고, 그래서 이제 요걸로 그냥 새로 시작한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거 뭐 제가 이제 쓰고 있는 그 칼럼, 제가 다음 카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한글 사이트 다음에 가면 카페 넷에 슬래시하고 펀들 제 회사 로고죠. 요건 P자고요. 예. 여기에 가시면은 제가 쓰는 글이라든가 이제 그리고 제가 뭐 살아가는 이야기 그래가지고 사실 지금 밴쿠버 중앙일보랑 그 계획하고 있는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일들이 있는데 이제 그거를 홍보하는 하나의 목적으로 글 같은 거를 이제 써가지고 하는데 이제 요거에다가 그것들을 좀 모아놨습니다. 이제 이 비디오도 링크도 이제 거기다 모아놓을 거예요. 거기다 올릴 거고요. 물론 웹사이트는 제가 가진 웹사이트는 이제 그런 좀 살아가는 이야기라든가 이게 왜냐면 사업체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은 올리기가 좀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카페를 다시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모아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가끔 올리는 이야기들 뭐 또 짧은 이야기들 또 지나가는 이야기들처럼 이렇게 만든 내용들 중에 이제 제가 하나 써놓은 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그 터미네이터라고 하는 영화가 이제 나온다고 얘기가 되는데 그게 뭐 현실이 될 것이다 말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참 사람들에 따라서는 그게 재미있나 봅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제가 학생들하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 그거죠. 학생들이 이제 그 바둑이라는 그런 개념을 바둑 게임을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체스로 바꿔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할 때 이제 물론 그 기사 나온 거는 보여줍니다. 야, 구글에서 알파고라고 하는 그 AI 인공지능을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이거를 바둑을 익혀서 배워가게 만들었더니 지금 기사에 나온 거 봐라. 이거 어떻게 나왔는지. 이 영문 기사도 있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세계의 탑이라고 하는 그래도 피라미드 꼭대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 바둑계에서는 피라미드 꼭대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다 무찔러서 얘가 세계가 최고가 됐네. 그래가지고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자, 너희들은 그러면은 이 세계 최고라고 하는 구글에서 만든 AI를 통해서 너희들이 만약에 바둑을 배운다라고 하면 AI에게서 배울래? 아니면은 이 AI에게 진 이 사람들에게서 바둑을 배울래? 만약에 조건이 같다라고 한다면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요. 다 한결같이 뭐를 선택하느냐? AI를 선택합니다. 왜? 세계 최고니까요. 그쵸? 그게 현실이죠. 저기 뭐죠? 올림픽에 나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에게 배우고 싶어 합니다. 뭐 올림픽에 나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죠? 그거 뭐든지 세계 최고에게 배우고 싶어 하죠. 근데 세계 최고가 이제는 점점점 AI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는 사람들이 AI를 스승으로 선택을 하는 거죠. 선생으로 선택을 합니다. 게임에서도 이제 마찬가지 현상이 벌어지는 거고요. 자, 그럼 AI를 선생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후에 가면은 과연 터미네이터 같이 인간과 기계가 싸우는 일이 벌어질까? 아니죠. 그럴 일이 벌어질 일은 없죠. 왜? AI에게서 배워간다라고 사람들이 누군가에서 배운다 그러면 AI는 내 스승이 돼버립니다. AI는 나보다 낫다가 돼버립니다. 그럼 그 존재가 배울 존재가 되어버리지 실제로 인간이 주체가 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인간의 노예, 그러니까 인간에게 지식을 찾으면 인간의 노예가 되지만 인간의 노예를 넘어서서 이제는 기계의 노예화로 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기계의 노예가 되어 가는데 과연 이 기계의 노예가 기계에 반항해서 전쟁을 일으킬까? 무서워서 못할 거라고요. 과거에 왜 농민들이나 이런 일반 평민이 그 방귀를 들고 봉기한 일은 거의 없죠. 역사에서 찾아보면. 다 권력을 가진 자가 있어서 그 사람들, 뭐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죠. 그런 사람들이 이거는 부당한 처사다라고 해서 일으켰지 실제로 농민 스스로 일어난 경우는 역사에 손에 꼽을 만큼밖에 안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현상 때문에 기계와의 전쟁 벌어지기가 참 어려울 거라는 게 제가 보는 미래입니다. 인간이 기계화되죠.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착각을 하는 거죠. 뭐냐면은 사람들은 이 학교에서도 그렇고 이런 수학 공식 문제 푸는 방법 이런 공식 있죠. x제곱 더하기 5x에 더하기 얼마는 0이 됐을 때 이거를 어떤 식으로 계산하고 이런 공식 있죠. 이런 공식이든 삼각함수든 그거를 다 배우고 익히고 공식 푸는 방법을 익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컴퓨터랑 경쟁하면 누가 더 빠를까요? 컴퓨터가 더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공식 집어넣고 계산기가 심지어는 더 빠릅니다. 공식도 집어넣기 편하게 요즘 돼 있어가지고 가로치고 집어넣고 한눈에 다 보이게 하고 딱 누르면 답 나오더라고요. 네. 바둑도 한번 보세요. 그 규칙이 정해진 상태에서 바둑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수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놓고 나니까 그게 또 새로운 것들을 계속 만들어 내고 있죠. 그 컴퓨터가 배워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방법이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는 인간이 컴퓨터를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될 건 뭐냐면은 이렇게 따라가면 이런 공부를 하면 컴퓨터의 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인간의 두뇌는 뭐냐면은 바둑을 만들고 바둑에 규칙을 집어넣고 규칙을 집어넣을 때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해 가면서 그것들을 바탕으로 규칙을 변형해 가는 그게 실제 인간의 두뇌라는 거죠.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것. 예. 수식을 이런 거로 계산하는 방법이 아니라 이런 거는 왜 만들어졌으며 어디서 왔고 그 방법을 찾아놓고 나서 그걸 바탕으로 내가 새로운 공식을 이걸 변형할 수 있는가를 찾아내는 게 인간의 두뇌의 몫이라는 겁니다. 컴퓨터가 할 수 없는 영역이죠. 아직까지는요.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미래에는 그건 저도 아직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터미네이터 영화 보면서 이제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지식을 쫓아가는 공부가 바로 이러한 그 결론을 이러한 그 터미네이터가 아니라 실제로 터미네이터가 아닌 이 인간이 기계에 노예화되어 가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 간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요거를 인간의 사회로 이제 접목을 시켜 보겠습니다. 피라미드 꼭대기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를 하기 위한 하나의 그 과정이죠. 인간의 사회에서 사람들이 배울 때 제일 먼저 이제 한번 볼게요. 이 피라미드, 학교 학생들은 공식적으로 배운다는 레이블이 붙은 학생들이니까 빼놓고요. 사회에 나와가지고 회사에 일단 입사를 해서 제일 밑바닥에 이제 나라고 하는 사람이 자리를 잡았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이 나라고 하는 사람이 직장 상사, 선배들한테 계속 묻습니다. 어디 가서 뭐를 어떻게 해요? 복사할 때는 어떻게 해와요? 여기서 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저쪽에서는 야, 저기 가면 이거 있으니까 이거 가져와서 저거 해. 그러면은 이거 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또 와서 또 묻고 이러죠. 처음에는 어떤가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 조직의 처음이자 익숙하지 않으니까 친절하게 이야기해 주면서 또 심지어는 오리엔테이션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자세하게 그 과정들을 다 보여주죠. 학생들이 학교 오리엔테이션 하듯이요. 자, 그리고 났는데 3달, 4달, 5달이 지나도 이게 여기 가면 뭘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새로운 거를 뭘 줬더니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봤는데 이거 새로운 건데? 그러면은 보통 직장의 상사나 선배들이 뭐라 그러죠? 야, 너는 네가 일 좀 찾아 할 수 없니? 네가 적어도 대학 교육을 받았다면, 네가 적어도 고등학교 교육을 받았다면 이 정도는 네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니? 너는 석사까지 가진 애라면 너는 이 정도는 네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니? 이렇게 되죠. 이게 뭐를 뜻할까요? 내가 여기서 있는 이 사회 구조 속에서 나는 분명히 모르기 때문에 물었는데 그 사람들은 나를 취급하는 것은 바보 취급합니다. 떨어지는 사람 취급합니다. 스스로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을 취급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네. 내가 필요로 하는 건 내가 몰라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내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묻는 거는요, 이게 똑같아요. 내가 낚시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낚시를 하러 갔는데 내가 낚시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처음에는 배울 수 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도 이 사람한테 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저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으면 그 사람은 멀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피할 수 없는 공간이면은 구박을 하기 시작하죠. 낚시가 취미생활이니까 그만두면 되지만 이 직장생활은 그럴 수도 없습니다. 자, 이게 뭐를 뜻하느냐? 제가 예전에도 강의에서 말씀드렸을 겁니다. 내가 만약에 생업으로 물고기를 잡고자 한다면, 그리고 그걸 업으로 하고 싶다면은
처음에는 그걸 가진 사람들에게 가서 배워야 되죠. 배울 때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가진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요. 하지만 기본적인 게 되고 나면 내가 내 것을 찾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 가면 어떻게 하지? 여기는 어떨까? 이래가면서 내가 스스로 찾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계속 누군가는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바탕으로 새로운 거를 찾아내지 못하고 나만의 것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경우, 바로 여기서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 사람은 바보 취급당하고 너는 떨어지는 놈. 왜냐면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거는 내 일을 방해하지 않고, 직장 상사의 경우에는 그렇죠. 내 일을 방해하지 않고 네 일을 하면서 알아서 내 것까지 도와주면 나는 너를 더 선호할 수 있다라는 게 직장에서의 그런 기본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직장에서 찾는 사람은 스스로 할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묻는 사람들은 스스로, 첫 번째는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스스로가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자기가 모른다라고 하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을 구하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사람들로부터 떨어지는 사람 취급, 바보 취급,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피라미드 위로 올라갈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가능성은 굉장히 낮을 겁니다. 이 사람이 뭐 저 회장에 무슨 어떤 저 줄이나 잡고 있거나 뭐 그렇지 않는다면요. 네. 그래서 지식을 묻는다, 또는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찾으려고 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요리사인데 저쪽에 있는 요리사 저 맛집 가가지고서는 내 거는 장사가 안 되는데 저쪽 가서 잘 되니까 좀 비법 좀 가르쳐 주셔. 그러면 머리 굽혀야 되죠. 비위 맞춰야 되죠. 그 사람의 구박하는 소리 다 들어야 되죠. 그 사람 저기 말 거스르면 안 되죠. 또 그 사람이 달라는 대로 좀 돈도 줘야 되겠죠. 그 사람이 와서 봉사라도 하라면 봉사도 해야 되겠죠. 말 그대로 노예로 전락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욕심이라고 하는 것 있죠. 내가 원하는 것, 욕심이 들어가 있고 내가 그 지식을 찾는 것, 이 두 가지가 딱 결합하는 순간 나는 수동적이 되고, 수동적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면 다른 사람이 답을 주지 않으면 내가 뭔가를 못하는 거니까. 수동적이면 이미 증명이 돼 있는 상태에서 그게 반복이 되면 될수록 더 수동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학교에서 지식을 가지고 선생님들의 가진 지식을 학생들이 배워야 되는 이 구조 자체가, 교육 자체가 무엇을 뜻하는지요. 거기다가 나중에 시험을 봐서 지식을 가지고서는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를 선택을 해가지고 선택받는 그런 이 사회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생각을 해보면 딱 이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위에 있는 사람들이요.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뚫고 올라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냐,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네. 왜냐? 위에서 이미 이런 식으로 다 자리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조건 자체가 허락을 안 하는 거죠. 과거에 이쪽에서 건드려 놓지 않은 분야가 있으면 거기서 용이 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 사회가 워낙에 비대해지다 보니까는 사회 구석구석까지 다 그 권력 체계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개천에서 용이 나올 확률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개천에서 용을 만들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예, 이쪽 부분은 다릅니다. 천재들, 아인슈타인이나 뉴턴이나 아니면 뭐 스티브 잡스까지, 저는 뭐 스티브 잡스는 천재 중에서도 낮은 레벨로 치긴 하지만 스티브 잡스까지 해서 이 천재들이 가는 레벨은 조금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뭐 나중에 기회가 될 때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이번에 여기에서 맞춰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딱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이 펜을 가지고 설명을 해볼게요. 이 펜을 만든 사람이 여기 꼭대기에 있고, 디자이너 대장이 있고, 뭐 마케팅 대장이 있고, 뭐 다 있습니다. 제가 이 펜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건 지식을 묻는 거죠. 그 사람들로부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방법이나 이런 비법을 묻는 거죠. 요리의 비법을 묻듯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저는 갑니다. 이 펜을 가지고 들고 가서 얘기합니다. 아니, 이 펜을 보니까 지금 두께가 대략 한 뭐 1cm 정도 되는데 밑으로 가면서 점점 작아지고, 이 뚜껑은 또 모양이 이렇게 똑 튀어나와서 이렇게 보면은 뒤쪽에다 이렇게 꽂고 쓸 수도 있게 돼 있고, 그런데 이 펜 끝을 보니까 그 각도가 이렇게 젖어 있고, 이 육각형 모양으로, 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또 다른 각도로 해가지고 조금씩 그 비스듬한 각도, 좀 더 짧은 각도로 해가지고서는 옆으로도 각이 지게 만들어 놨는데, 자, 이게 뭐죠?
제가 이 펜을 보고 관찰하고 서술한 겁니다. 물론 제가 자세하게 서술한 건 아니지만요. 또 그럴 만한 시간적 여유도 뭐 그러면은 1시간, 2시간 계속 올라가니까 예, 빼고요. 제가 요거를 본 그대로 서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질문합니다. 이 각도를 딱히 이렇게 한 15도, 20도 정도 각도를 이렇게 만들고 이쪽은 좀 더 급하게 해서 한 저희 45도 넘어가게 이렇게 각도를 만든 이유가 따로 있나요? 라고 이 디자인을, 이걸 개발한 사람한테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떨까요? 이 사람들이. 이 자체가, 이 각도 자체가 비법이라면은 그 사람들이 아마 뭐 이게 맛집인 경우에는 그러겠죠. 제가 그 자세하게 당신은 이런 거를 써가지고 이렇게 하고 여기서는 이렇게 하는데 이게 보통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당신은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라고 했을 때 그게 비법이면 이 사람들은 입을 딱 닫을 겁니다. 회사에서는 이제 그럴 일은 없죠. 그러면은 회사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이 직장 상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맞아. 그거는 이 칠판에다 이렇게 쓸 때 우리가 연구를 해봤는데 칠판에다 쓸 때 이쪽에서 넓은 각도로 이렇게 저희 면적을 써야 될 때도 있지만 가끔은 가늘게 써야 되는데 가늘게 쓸 때도 좀 더 굵기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이렇게 각을 서로 이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각이 지게 만들어 놓은 거야. 라고 이제 이거는 저는 모릅니다. 그 사람들의 생각을. 이건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써가면서 이제 봤을 때 야, 이게 이런 식으로 됐구나를 이제 제가 관찰한 것을 바탕으로 하는 거지 이건 실제 이 펜을 제작한 사람들의 그런 관점은 아닙니다. 자, 어쨌든 제가 예를 들 때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은 저는 어떻죠? 이 사람들의 생각을 그대로 배웁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기에는 일단 첫 번째 핵심 요소가 뭐냐면은 내가 이것들을 프로젝트, 그 사람들이 했던 프로젝트라든가 아니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을 내가 하나하나 관찰하고 다 살펴보고 읽어보고 생각해보고 내가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했다는, 내가 능동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다는 게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질문이라고 하는 건 내가 볼 때 여기에 이제 질문에 하나가 더 들어가면 금상첨화죠. 그게 뭐냐면 내가 볼 때는 이거는 이렇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내 논리적인 생각이 들어가면,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그 내 논리적인 생각이 조금 빗나갔다 그러면 우리도 그 생각을 해봤는데 그건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로 가도록 결정한 게 바로 이런 이유야 라고 딱 보면 나는 그 순간 이 사람들이 왜 이걸 디자인했는지 한 번에 다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내가 구체적으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분석해 가면서 그 관찰하고 서술하고 그걸 바탕으로 질문을 만들어 가기 시작하면 사람들과 이 위에 있는 사람들, 그걸 디자인하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뭐 트러블 슈팅이라 그러죠. 그런 거를 해봤던 사람들이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었는지를 의논을 해갈 수 있는, 그러면서 내가 몰랐던 부분은 내가 배우고 그 사람들이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그래, 그것도 하나의 아이디어네. 한번 그거 가지고서는 한번 네가 프로젝트 만들어 가지고 계획서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한번 올려봐.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볼게. 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나는 인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로부터 왜? 이 사람은 일단 능동적으로 무엇인가를 찾아서 했다. 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그걸 바탕으로 새로운 생각을 무엇인가를 찾아내려고 했다. 가끔은 그게 경험이나 이런 것들, 회사의 처음이기 때문에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로부터는 그러면 이 사람, 나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면 얘를 한번 키워서 얘를 한번 해볼까? 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면은 내가 그걸 바탕으로 프로젝트를 이끌었을 때는 그 프로젝트는 결국은 그 지도를 했던 사람에게, 그 지도를 했던 사람도 같이 크레딧을, 그러니까 그 점수를 받아가면서 할 수가 있으니까 라고 하는 것들이 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되는 거는요, 뭐냐, 공부를 하시면서 이게 그 학교 공부와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제가 나중에 학교 공부에 관한 내용이 함께 들어갈 때 이제 그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겠지만은 학교 공부와도 직결이 되어 있지만 이제 그거는 뭐 제 학교 공부 내용에서 따로 빼고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을 때 나라고 하는 사람은 일단 그 피라미드 구조의 위에 있는 사람들과 경쟁을 할 수 있는 준비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개천에서 용이 나기, 누군가가 만들어줘서 용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학교 교육이 대부분 이제 그걸 원하는 거죠. 개천에서 용이 만들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용으로 만들어야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과 경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작이 관찰하고 서술하고 질문하는 것. 간단합니다. 바로 요겁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학교 공부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중력이라고 하는 게 있다. 아니면 아까 여기 말씀드렸죠. 공식이 있다. 사람들이 공식을 외워가지고 쓰면은, 그러면 이거를 어디다 어떻게 적용하지? 다른 건 또 다른 공식은 뭐가 있을까? 공식을 찾게 되고 그건 지식을 찾는 게 됩니다. 공부를 그렇게 해버리면은 그 공부를 지식을 찾게 되고 지식의 종속이 돼버리는 현상이 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이거는 왜? 이거가 의미가 뭐지? 그렇다면 이거를 왜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되고, 그러면 이런 거는 왜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건 무엇인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그걸 바탕으로 질문해서, 그래? 그럼 나는 이걸 다른 식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방법 없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두뇌의 힘, 이거가 익혀지면 학교 공부는 10배, 100배 굉장히 쉬워집니다. 네. 요거는 뭐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번에 기회가 될 때 다시 한번 뭐 강의를 만들던가 하고요. 아니면은 뭐 제가 쓰고 있는 칼럼들 중에서 지금 아마 다룰 수도 있으니까, 예,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또 다음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